있는데 12월 20일 일부 개정을 해서 그거는 이번 전반기 대상은 안 되고 17년 후반기 대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 삭제된 내용인데 후반기부터 적용이 되고 전반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국회의원들 예비군법에서 훈련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직에 포함시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가 고통, 세대주, 가사중 성년자 그 있잖아요. 뒤에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주하고 가족중 성년자, 또 통제 수령이라는 말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뿐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것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 중에서 55조의 2는 지난번에 법이 신설이 됐는데 시행령을 추가로 해서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따 수업 시간에 같이 보고요. 민방에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그래도 좀 저는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어요. 양이 많으면 좀 싫어하니까. 편성 절차 한번 다시 볼게요. 20조에 보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파트라고 했어요. 편성 부분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이 편성을 한다. 그리고 직장 민방위 대장이 편성한다. 이거를 이제 개념을 잡으면 되겠죠. 지역으로 따지면 읍면동장이 민방위 편성권자다. 직장은 읍면동장 지역이 있을 때는 읍면동장 편성이고, 직장은 직장 민방위 대장이 편성권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때 어제 시간이 바빠갖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대원들의 신상 변동, 쉽게 말하면 대원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다가 알려줘야 되겠잖아요. 읍면동에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직장 같은 경우는 시군 구청장한테 알려준다. 이게 좀 요거만 잡으면 이제 나왔을 때 시험지 조문집에서 나왔을 때 요 차이만 좀 까다롭지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예비군법 편성권자는 누구예요? 지병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민방위는 그냥 읍면동장이 편성을 하고, 지역에서의 민방위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독립민방위대로 돼 있잖아요. 독립민방위대. 또 민방위 기술지원대. 기술지원대. 여기 이제 시군구로 돼 있죠. 시군구로 돼 있고, 독립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직장 민방위대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또 여기가 총기령이라 그랬잖아요. 행정부 하는 거니까 그들 공무원들이 좀 법 조문집을 잘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되니까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원이 조직에서 이탈한다. 그러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를 예를 들어서 지역이면 직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는데,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또 여기 있는 대원들의 직장장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양쪽 크로스 체크하게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만 되면 이제
우리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예비군법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보류자 하면서 빠져버렸다고. 보류자를 나도 지금 예비군법에서 보류자 있어요. 보류자를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직장장도 신고를 하게끔 상호 크로스 체크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삭제를 했어요. 삭제.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동체가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 법상으로는 놔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비군법의 보류자가 우리가 이제 경찰관들 보류되잖아요.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장이 다시 우리가 예비군 중대, 예를 들어서 예비군 중대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던가 그렇게 해놓으면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공동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산화되니까 그 조항을 뺐는데 민방위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놔두고 실무적인 면에서는데 민방위도 민방위에 대한 전산화된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법에는 그대로 놔뒀고 예비군법은 그냥 다 삭제시켜버렸고 이제 민방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만 잡으면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20조를 보게 되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18조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대원 편성대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18조 1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직이죠. 조직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40세인 사람으로서 민방위를 조직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을 하는데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조직에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 그런 사람들, 애들 쉽게 말해서 경찰관들, 그런 사람들은 민방위 조직 제외자잖아요. 경찰에 내가 채용을 했다. 그랬을 때는 거주지 읍면동장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사유가 소멸된 자, 퇴직을 했다든가 만약 경찰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다. 그러면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원칙적으로 신고해라. 물론 퇴직을 했으니까 사표만 내면 되겠다 하겠지만 그 서류 절차에 의해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2항 직장 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민방위대에서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면동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민방위대장은 퇴직을 한다든가 또 다른 해당 직장 민방위 새로 전입해 온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구미에서 수원으로 왔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장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또 3항에 보면 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신고받은 사항을 통리 민방위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통리로 민방위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리 민방위대 쉽게 말해 통장이에요. 통장들한테 알려주라. 그런 내용이죠. 또 직장 민방위대장,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 해체 이전,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종리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크게의 편성 체제를 했을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대원들에 대한 것들은 읍면동한테 알려주지만 크게 보면 민방위대 자체의 편성, 해체 이전, 명의 변경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18조 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때는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게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장, 경찰서장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찰관이 신분을 취득을 했어요. 취직을 했거나 또 그러면 퇴직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거주지 읍면동장한테 신고해줘라. 그래서 그만뒀으면 직장 예를 들어서 지역 민방위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이제 지군구청장은 민방위 기술 지원대를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에 알려야 된다. 이제 기술 지원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지역에 있는 읍면동이라든가 직장 민방위의 소방의존통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뽑기 때문에 두 가지 알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7항은 소속 임무에 대해서 알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게 통리장이 아니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이다. 그래서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된다. 근데 예비 전역 업무 탐사 예비군 지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민방위대 이제 훈련을 매년 하면 아침에 한 6시에 이렇게 학교에다 이렇게 집합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각 소속에 통리별로 한번 모아요. 1시간 내지 교육을 해가지고 점검만 하고 이제 집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편성을 하고 나면 연초에 그냥 어느 학교에 1시간짜리 집합교육이 집합이 아니라 점검해 어느 몇 통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알려주는 거죠. 넘겨보시면 26조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또 읍면동장은 새로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대원의 의무가 발생한 해의 전년도 12월 30일까지 편입 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 퇴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된다 그랬죠. 내가 예비전역 업무 담당자가 됐어요. 예비군 지간이 돼 있으면 8년차 끝나는 사람 12월 말일까지 해서 읍면동장한테 옛날에는 알려줬다. 물론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되겠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예비군 대원들이 8년이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읍면동에 연말까지 해서 주면 읍면동장이 전년도 12월 30일까지 편입 조치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예비군에서 이제 민방위 대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전입으로 왔거나 또 퇴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이 신고가 있다는 즉시 해줘라. 즉시 민방위대 편입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러는데 또 이상한 친구가 민방위 기본법을 막 개정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막 즉시란 말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개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말씀드리야 그러는데 그 조문집을 즉시 지체 없이 민방위대 편입 조치를 해라 이런 걸까요? 즉시 이런 말도 쓰고 또 즉시 우리도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란 말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는 빨리빨리 즉시 조치해라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법 2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민방위대 편성 재해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총리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20조 1항 단서는 여기 앞에 있는 내가 읽어줬던 내용이죠. 그 읍면동의 직장병장 그 단서 조항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그 사실을 신고해라. 편성재해 사유가 발생한 자나 소멸된 자는. 이게 경찰관들 내가 퇴직했다. 그러면 신고해라.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사항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직장 민방위장이 퇴직을 했다던가 그다음 새로 편입할 때도 역시 14일이란 말이 쓴다. 14일 이내 읍면동장한테 이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게 직장 민방위대가 헷갈려 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시험 딱 나오는데 그 1분 안에 맞춰야 되는데 대원들이 퇴직한다 그러면 읍면동장이고 전체적인 크게로 본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날짜는 12월 말이고 그 다음에 사항에도 보면 법 20조 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된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립 민방위 대장한테 송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비군 대원이 이제 복무를 마친 8년까지 복무를 마쳤는데 그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만
또 민방위 대원도 40세까지니까 40에서 이제 그 연차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삭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립 민방위 대장한테 보내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법 20조 1항 본문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4항에 준하여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보내준다. 이게 여기 이제 5항에서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숫자가 헷갈려 하니까, 그러니까 직장 민방위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도 대원 명부다. 전체적인 명부를 했을 때는 우리가 시군구청장한테 송부해 준다. 그래서 거기를 밑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도 1월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 보내준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내용의 읍면동장도 1월 10일까지 해준다는 내용이고, 직장 민방위 대장도 시군구청장한테 1월 10일까지 해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부라고 그러죠. 명부를 1월 10일까지 해준다. 그 숫자 그거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 28조는 볼게요. 1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대상자 명부를 미리 작성해 주라. 그런 내용이고, 또 2항에 보면 1항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3항에 제외됐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편입신고서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에 그 사실을 신고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4항, 5항은 뭐 서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규칙 29조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하니까 답답하니까 좀 설명해 드린 건데, 규칙 29조에 신분의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법 18조 1항 단서는 원칙적으로 민방위 조직위로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조직에서 제외된 자가 속한 직장의장은 해당 소속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하는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이제 바꿔지겠죠. 왜 그러냐면 7월 20일에 개정을 한 거니까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아마 후반기 시험 볼 때는 삭제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비군 대원을 알 수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당연히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 다 나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온양어선, 또 외양선의 선언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직장장도 우리가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사람들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국회의장 신고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예비군에 대해서 하는 게 누구예요? 지병장 신고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주한 육군 부대 고용원도 주한의군 고용원이 누구예요? 미군 부대장이 뭐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 30조를 보면 28조 사항에 따라서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입 신고를 받는 읍면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한테 통보를 해줘라. 그러니까 취업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의 교육훈련 상황을 직장 민방위에 통보해 주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제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 우리가 규칙 29조는 직장장이 신고를 하도록 된 것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주는 사람인데, 여기 규칙 30조의 2항은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 그러니까 내가 경찰관이라 그랬죠. 경찰관이 14일 이내 재직증명서와 그 밖에 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거주지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게 내가 경찰 됐으니까 지역증명서 해가지고 읍면동장 신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9조 1호부터 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2017년 후반기에 없어질 뭐 국회의장들 그런 것은 없어지겠. 그 사람들은 거기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원양어선이나 외양선의 선원으로 6개월 이상 승선한 자와 주한 애국군 부대 고용원에 대한 직장장은 신고는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쩌라 신고를 해라 그러는 거죠.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여간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고를 해라. 그 사람들만 신고를 추가로 하도록 이제 넣는 것뿐이죠. 그 대신에 직장장은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보면 읍면동장은 지역 예비군 대원이 사망 전입하였거나 민방위 대 편성에 제외됐을 때는 해당 통립 민방위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사항을 통보하고 월 1회 이상 통립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월 1회 이상 이런 것들이 숫자니까 월 1회 이상이니까 뭐 자주 하겠죠. 자주 해서 통립 민방위 대장하고 대조해서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사항에 보면 민방위 대 편성 사실과 소속 인물 통지는 서식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성 절차를 했는데 뭐 우리가 지역하고 직장하고 좀 구별을 해보고 편성 명부는 신고청장 주고 그렇지 않은 각각에 있는 개개인은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한다. 그리고 민방위본법은 대상자도 신고하지만 직장장도 신고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런 정도를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조 볼게요. 민방위 대의 지휘감독. 그래서 뭐 지휘감독이란 말은 좀 여러분들이 잘 예비군법뿐 아니라 민방위기본법도 당연히 좀 알아야 되니까 딱딱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민방위대는 누가 지휘를 하느냐? 해당 민방위대장이 지휘를 한다. 그랬어요. 민방위대장이 지휘한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립 민방위대장을 지휘 감독하고 시군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대장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의 역할은 편성권자인데 통립 민방위대장을 지휘 감독을 하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직장 민방위대장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19조 8항에 따라서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 활동에 관해서는 연합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청장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대장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연합 민방위대는 지휘하는 거죠. 지감독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차이점화 되고. 민방위대의 운영에 관해서 민방위대 운영, 유즈라고 또 표현해요. 유즈. 그러니까 민방위에 관해서는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 감독하고 또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을 지휘 감독하며 또 국민안전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 감독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요새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시군구청장이나 뭐 시도지사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운영, 민방위대의 운영에 관해서 지휘 감독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읍면동장 지휘 감독, 엊그제 보니까 뭐 시장이 큰 소리 치고 뭐 대선 후보 나온다 그러는데 시도지사가 그런 소리 하면 얼마나 또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때 내가 왜 너희로부터 지휘받느냐 그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민방위대 운영에 관해서 지휘 감독한다.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휘 감독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규칙 20조 보면은 민방위대 지휘권은 민방위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대장이 행사하고 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편제 순서에 따라서 간부 대원이 행사한다. 민방위 대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방위 부대장. 부대의 장이 아니에요. 민방위 부대장. 부자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규칙 28조, 이건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누가 한다?
읍면 동대장이 아니고 읍면 동장이 한다. 동장. 가운데 디귿자 딱 대를 쓰면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나옵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읍면 동대장인지 동장인지 그런 것도 좀 구별을 하셔라. 글자 하나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라 읍면 동장, 동대장 그런 것들도 좀 그 전에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열. 그래서 우리가 검열 감사로 예비군법으로 감사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열의 실시권자가 누구냐?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인데 민방위대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앞에 서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 장비 현황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안전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검열 실시권자인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9조 볼게요. 민방위대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되 정기검열은 시군구청장이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국민안전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실시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기검열은 시군구청장이 하고 특별검열은 안전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한다. 또 검열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장관이 정한다.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현황보고, 민방위대 현황보고죠. 그래서 규칙 31조 이것도 숫자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읍면동장과 직장 민방위대장은 반기 말일 기준 민방위대 현황을 서식에 따라서 상반기는 7월 5일, 또 하반기는 1월 15일이죠. 그리고 시군청에 보고하면 시군구청장은 7월 5일 날 보고받아서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또 하반기는 다음에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다. 또 물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2항에 보면 상반기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1월 15일까지 안전장관한테 총괄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반기보고로 7월 5, 10, 15 그런 것들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서는 좀 안 읽었는데 직장 민방위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되는 경우는 그 변동사항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 그래서 7월 5일, 7월 10일, 15일 날까지 해서 안전장관한테 보고하고 하반기는 다음해죠. 하반기는 1월 5일, 1월 10일, 1월 15일까지 장관한테 총괄 보고한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훈련 동원. 훈련 동원은 5장. 훈련 동원은 여기서부터는 또 좀, 여기서부터 또 이제 훈련 동원하는 거니까 좀 봅시다. 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는 민방위대원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민방위 가로 있죠. 민방위대 요원. 요거는 좀 숙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민방위대 요원, 민방위 요원 그 글자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 낼 때 내는 사람이 귀찮으니까 그냥 민방위대 요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부 요원하고 기술 기능 요원은 민방위대원이 아니라 민방위대 요원이라는 말을 쓴다. 연 10일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한다 그랬죠. 그 다음 2항 볼게요.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 3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또 3개월 이상 애국의 예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또 3호 재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장관이 지정한 사람,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안전장관이 지정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4호, 의전통 그 밖에 민방위에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로서 안전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기능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 일을 면제한다. 5항,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유예란 말은 연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예라는 게 연기. 예비군법 연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항,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26조 3항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동원에 관해서 돼 있어요. 동원에 관해, 여기 밑에 참고로 넣어놨죠. 그 다음에 5항, 안전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 대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6항,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법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1항부터 6항까지인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1항에 보면 연 60일 50시간이죠. 예비군 몇 시간이에요? 160시간. 병역법 몇 시간이에요? 30일 하니까 뭐 원칙적으로 하니까 뭐 30일에서 한 240시간 정도 그렇게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방위는 연 10일인데 8시간 안 오고 그냥 5시간 생각해서 연 10일 50시간은 범위라 그랬죠. 범위에서 훈련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민방위대 요원에 대해서는 좀 개념적으로 좀 아시라 그랬고요. 민방위대 요원하고 간부 그 다음에 기술 기능 요원은 민방위 대요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대원들은 민방위 대원.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 교육훈련 면제자들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사람.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이에요. 3개월 이상. 제가 예비군법에 내용에 나와지는 교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6개월 이상을 하면 보류자라 그랬죠. 6개월 미만은 연기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3개월 이상 회구에 나가기만 하면 면제자가 된다. 그리고 재해 발생했을 때는 안전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호는 특수기능 소지자는 특수기능 분야의 훈련에서 한정해서 이를 면제해 준다. 그런 내용이죠. 관련 자격증이나 그런 것도 같이 묶어서 숙지하라고 해서 참고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유예된 사람, 연기된 사람이 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 뭐 결혼을 한다든가 뭐 아팠다든가 뭐 그런 기간이 있을 때 그것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20조 3항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 받은 자가 신체 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간혼상제, 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재가 됐다든가, 그러면 결혼됐다. 그러면 이거 연기 사유예요, 연기 사유. 그러니까 신체 장애로 동원에 뭐 다친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났다든가 아니면 결혼한다든가 뭐 간혼상제가 돼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국청까지는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있는 시도 이상, 그러니까 국민안전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교육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교육훈련은 대통령 그런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5분간 쉬었다.